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 취업 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석유공사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59명을 채용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채용합니다. 계약직, 전문직, 6급 대졸, 8급 고졸, 무기계약직까지요. 자, 사무직 분들은 700점, 스피킹은 120점, 오픽 IM2 가능하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영기술사, 정보처리사, 커말, 한국사 이런 것들이 자격증 점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류 전형 기준을 어학 60점과 자격증 40점으로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학이 조금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예, 어학 기준이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만점이라면 60점인데 60점이라고 지칭했다라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뭐냐면은 점수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직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최대 30점까지 인정해주고 학문은 상급 이상 항해사가 있어야 되고 안전은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등등등이 꼭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 서류 평가 기준은 사무직하고 똑같죠? 어, 사회 형평성, 경력 단절이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이다 등등등 해당하는 지원자들은 필기 시험에서 5%를 가점받는다라는 거, 이거 대단히 높은 겁니다. 합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석유공사에 합격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특징 첫 번째는 인성검사는 면접 창구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전 지역과 비수도권 채용 목표제 30과 35%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지역이면 어디입니까? 울산이죠, 울산. 울산, 전남, 아니야, 경남, 부산, 여기까지 해당하는지, 부산까지 다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전체 공고문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4월 30일, 내일서부터 시작하고 5월 9일까지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직은 법학과 상경을 뽑는데 상경이 월등히 많죠? 상경이 16명에 법학은 3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상경은 예전에는 상경직 분들이 경제도 보았는데 경제는 요번에 2025년도에는 보지 않고 경영과 회계 재무까지만 보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쉬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쉬워졌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갈 것이다. 기술직은 해당 직렬 전공을 본다라는 얘기고 평가 기준은 직무수행능력평가와 직업기술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60%, 직업기술능력평가 40%. 자, 이 경우에는 직업기초능력보다도 직무수행능력, 전공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참 이 경우에는 평소에 만들어 있지 않다라면 이 합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어떤 팁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 전공의 이해도가 좋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직업기초 능력도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업기초 능력을 너무 단조롭게 공부해서 그래요. 절대로 단조롭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대로만 가면 누구나 몇 개월 만에 합격점에 들어가는데 합격점에 못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실 외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잘난 사람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 이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데 전혀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 우리 학원에서는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직업기초 능력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니? 요즘에 의사소통이 많이 변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참 힘들어요. 자, 그럼 의사소통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니? 아무 얘기 못 해요, 우리 학생들도. 그럼 결국은 내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시해주면 턱 합격하면 그때서 하는데 집중해서 그래서 합격하면은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제시해 준 게 아주 맛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없습니다.
또 그거 인사 바꾸자 제가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학원 자체가 관리학원이다 보니 사실 제시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외부 사람 들어가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 친구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주 뛰어난 인재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면요. 사실 그 뛰어난 인재를 넘어서 내가 합격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 필기만 합격하면 끝인가요? 또 가장 어려운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에서 1년, 2년, 3년씩 가시는 분들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그래도 선택할 줄 몰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요즘에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 때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우리 때야말로 진짜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겁니다. 좀 제발 두드리세요.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무엇이 내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고졸 전형에서는 한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실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사 검정 능력, 이거를 보는 수밖에 없죠. 뭐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꾸준히 봐야죠. 그래서 점수를 확보하면은 이 한국사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서도 어려운 게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사실 전공의 비중, 2차 필기에서 평가 기준을 전공의 비중을 높이면 저는 사실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다. 네. 그냥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결국은 뒷짐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얘기는 뭐다? CPA를 준비하다가 떨어지신 분들, 뭐, 아니면 각종 고시를 준비하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직렬 종합면접과 직무면접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1차를 5% 기준한답니다. 5%. 네. 과거에는 10%를 기준했었습니다. 2차를 원래 10%였는데 30% 올렸어요. 그러니까 필기의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3차가 65%입니다. 자, 여러분, 2차 필기에서 간당간당 합격했을 때 3차를 합격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라면 전문가를 좀 찾으세요. 전문가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배우시면은 남들하고 분명히 차별점 아니면 내가 부족한 점수를 분명히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첨삭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 네가 5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분야 직무 기술서를 참고하여 입사 후 본인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 1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구체적인 자기 계획, 개발 계획을 서술하십시오. 자, 나는 뭐뭐를 선정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에 대해서 앞으로 입사 후에 나름의 목표를 이렇게 갖고 있다. 뭐 1년 차는, 3년 차는, 5년 차는, 7년 차는, 10년 차는 뭐 이게 싫으면 중기, 장기적으로는 7년 차 안에, 10년 차 안에 저는 무엇을 취득해낼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쓰시면 되죠. 수업 이외의 지원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기울인 노력. 자, 수업 이외예요. 이외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했겠어요? 아, 요건 좀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업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기초를 닦는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 부분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그만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만한 기초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럼 수업 외적으로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전문성을 키워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동호, 어, 도,
동아리를 넘어서 공모전에 참여했고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수업 이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예. 직무교육이 없으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도 이 또한 내가 전문성을 기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저는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갖추고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힘썼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해당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자격, 혹은 입사 후 자기개발 계획을 잘 드러내도록 기술하십시오. 자,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7가지를 얘기해요. 1번 자기소개, 30초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삶의 목표, 그리고 입사 후 목표나 포부, 내가 채용돼야 될 이유, 마지막 한마디.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쓰시면은 1번은 해결되죠. 그리고 나서 쓰시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한 사례와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디지털 역량.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사무직은 뭐 빅데이터다 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죠.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갖고 있다 사무직에서 그래도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학교에 3D 프린팅 다 있잖아요. 3D 프린팅 정도는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또한 디지털 역량의 일축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와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아, 이게 석유공사 좀 답답하네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간다. 좀 부족하더라도 사실 이 석유공사가 좀 독특해요. 예전에는요, 무슨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면 진짜 들어가기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좀 대단하냐, 전 대단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느 대학을 나오든지 그 회사에서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정치 스스로의 책임과 또한 조직에 잘 융화만 된다면 누구든지 뛰어난 인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지털 역량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참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쓰라고 하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요. 뭐 VR, 뭐 MR, 뭐 아니면 오지 통신과 관련된 뭐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 디지털 역량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공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뭐 이 공사 사업에 무슨 기여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들어가서 한 1년, 2년, 3년은 경험을 쌓아야지 뭐 이제 그때 가서야 구체적으로 사업에 기여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제가 2014년도에 6명을 보낸 적 있어요, 석유공사에. 그때 대학교를 얘기하면요. 다 지방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6명 중에 2명, 3명인가요? 4명이 지금 본사에서 일해요. 본사에서 일한다라는 거는 지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아닐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최근 3년간 이뤘던 성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를 이끌어낸 경험. 자, 최근 3년간 이뤘던 성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지요? 그건 여러분들만 알겠죠. 여러 가지잖아. 이젠 3년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쓰셔야죠. 최근 3년간이라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다? 뭐 배낭여행을 했다. 아니면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주 괜찮겠죠. 저는 다양한 입장 속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견을 조율하여, 그러면 교환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쓰기 좋죠. 예. 아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요. 저는 아주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죠. 목표를 정하게 된 상황, 목표를 달성에 가장 어려웠던 점. 목표를 정한다. 자,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에 선발되겠다라는 저만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저의
끈기 있는 강점으로 인해서 끈기라는 강점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일의 결과로서 교환학생을 다녀옴으로써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결과 그 과정에서의 조율로 인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것이 저에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그거 아니신 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예. 최근 3년간에 이뤘던 여러분들이 뭐 어떤 소재를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바로 나는 얘기해 드리고 그와 관련된 줄거리도 어느 정도는 형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잠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귀하가 속한 사회, 각종 조직, 지역사회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공헌한 점. 이거는 이제 봉사활동이면 뭐 그냥 봉사활동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지 않다. 뭐, 어, 각종 조직, 지역사회. 대가를 바라지 않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2학년 때, 3학년 때 신입생들의 적응력을 돕기 위해서 멘토의 역할을 했던 거. 이거는 대가가 없음이잖아요. 그죠? 대가 없다면 그것도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겠죠. 해서 소주제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봉사활동일 거예요. 봉사활동. 아니면은 음, 뭐 내가 고등학교 때 만약에 대학교 때는 없었고 고등학교 때 있다라면 고등학교 때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면 중학교 때 거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비록 부모님, 어머님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배려의 마음이 정말 이 사회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기 때문에 굳이 뭐 대학교 때의 봉사활동을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의 봉사활동이라면 누구나 있을 겁니다. 누구나. 아닌가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주 좋은 글로서 탄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차에서 서류 전형에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3차 면접에서 조금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서 면접을 잘 치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항상 접속해서 보시면은 채용 공고문을 놓치지는 않는다. 또한 신문 스터디를 잘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발표 면접이다, 토론 면접이다. 정말 다른 사람과의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석세스 취업학원은 2011년도 개원해서 1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합격시키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석세스 취업학원에 등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빠른 합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 어려우신 분은 분명히 여기 석세스의 기준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누구나 합격될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 석유공사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